네, 어제 저희가 했었던 머신러닝 2번 KNN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모두 실행을 한번 해주세요. 이 파일에서 이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어, 어제 했었던 코드들 잠깐 리뷰를 해보면요. 사실 코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잠깐 보면, 저희가 필요한 모듈들을 임포트를 했고요. 판다스, 매트플러립, 시본, 그리고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저희가 임포트를 했습니다. 사이클런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어제 처음 사용을 해봤죠. 어, 사이클런 패키지를 임포트 하실 때는 sklearn이라고 하고요. 이따가 먼저 좀 보여드릴까요? 어, 실제 패키지 이름은 scikit-learn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SCIKIT, scikit-learn이에요. scikit-learn. 이게 실제 패키지 이름이고요. 그리고 모듈을 임포트 할 때는 sklearn이라고 임포트를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여기 뭐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뭐 scikit-learn 패키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있고요.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고 파이썬으로 작성되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요, 뭐 유저 가이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사이클런에 관련된 어떤 책들보다도 더 자세하게 유저 가이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뭐 리니어 모델, 어, 그 다음에 쭉 그 다음에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이란 뜻이죠. 비지도 학습이란 뜻이고, 모델 선택과 평가라는 뭐 그런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뭐 메타데이터 라우팅, 인스펙션, 뭐 등등등, 비주얼라인,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져 있고요. 예제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제들도 꽤나 많이 있고, API 설명 문서를 뭐 여기서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가 어제 사용했었던 여기 K Neighbors Classifier 이 클래스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scikit-learn에서 그냥 검색바 클릭하시고요. K Neighbor 뭐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이 정도만 하시고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sklearn이라고 되죠. sklearn neighbors, k neighbors classifier 이렇게 되어 있죠. 어제 저희가 임포트한 게 이거였었어요. scikit-learn neighbors 모듈 밑에 있는 k neighbors classifier 이렇게 임포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k neighbors classifier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k neighbors고요. 여기 있군요. scikit-learn neighbors 모듈 밑에 있는 k neighbors classifier. 여기를 클릭하시면 클래스 이름이고요. 클래스 이름이고 이거 생성자죠. 아니, 클래스라고 되어져 있고 생성자는 이렇게 호출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생성자의 파라미터들이 neighbor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디폴트 아규먼트는 5라고 되어져 있고 인트 값만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weight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뭐 uniform distance 두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뭐 또는 함수를 넣을 수도 있어요. 어, 람다 익스프레션 넣으라는 얘기예요. 기본 값은 유니폼으로 돼 있다. 그리고 유니폼은 어떤 의미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고요. 뭐 알고리즘은 어떤 거를 사용한다. 그런데 디폴트 값은 오토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고 이 파라미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우선은 네이버스 가장 가까운 이웃 몇 개를 이용해서
분류를 할 거냐라고 하는 네이버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고요. 또 하나는 밑에 보시면 매트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트릭이 디폴트 값이 문자열로 민코프스키라고 되어져 있고요. 어, 이 민코프스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어제 제가 거리 공식을 써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루트 첫 번째 좌표에서 두 번째 좌표를 빼고 제곱하고 그죠? 뭐 y1 빼기 y2의 제곱을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거리를 계산하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리 계산 공식 그 거리 계산 공식으로 거리를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게 민코프스키 거리예요. 그래서 저게 그 기본값으로 되어져 있고요. 기본값으로 되어져 있고 어 이제 뭐 스탠다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값을 사용할 수도 다른 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 뭐 프리 컴퓨티드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을 우리가 함수로 만들어서 제공해도 된다. 등등 뭐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보시다 보면은요. 그 사용하시는 예제들도 이렇게 있어요. 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 우리 어제 fish라고 하는 메서드 사용했었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여기 예제가 있고요. 메서드에 대한 설명이 있고, 메서드들이 굉장히 많죠. 어제 kneighbors라고 하는 메서드도 사용을 했었을 거예요. kneighbors는 k개의 이웃들의 그 점들을 찾아준다. 뭐 이런. 그리고 리턴하는 값은 인덱스와 거리를 리턴해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어제 아마 코드 보시면 이따가 리뷰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 kneighbor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저장하는 변수를 두 개를 선언을 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문서 보시면 인덱스와 그리고 디스턴스를 리턴한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메서드들 그리고 예제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문서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참고를 하셔도 그 간단하게 머신러닝을 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 제가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문서 보시는 연습을 자주자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 라이브러리 이름이 패키지 이름이 scikit-learn이라고 되어져 있고 파이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의 가장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 scikit-learn 패키지 중에서 네이버스라고 하는 이웃들이란 뜻이잖아요. 네이버스라고 하는 하위 모듈 밑에 있는 k-neighbors classifier라고 하는 그 클래스 이름을 인풋을 한 거예요. 클래스 이름을 인풋을 한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여러분들이 받으신 교재의 그 저자의 GitHub에 있는 CSV 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그 GitHub 주소예요. GitHub 주소고, read CSV를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컬럼이 6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요. 6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마 행은 159개가 있을 거예요. 설명은 드렸었죠. 159 마리의 159개의 물고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요. 물고기 데이터들은 물고기 종류, 물고기 무게, 물고기 길이, 뭐 대각선 길이, 키, 두께 이렇게 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들을 좀 탐색을 해봤고요. 탐색을 해봤고 각각의 어종들은 어종들은 몇 개씩 있는지, 그 다음에 연속형 자료들은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찾아봤고, 뭐 그래프로 시각화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도 시각화를 해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어제 간단하게 우리가 해봤었던 머신러닝은 물고기의 무게와 길이로 물고기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로 정의를 했었었고요. 어, 머신러닝이 처음이다 보니까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개의 변수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의 종류도 두 가지 종류만 분류하는 걸로 도미와 빙어라고 하는 물고기들만 그 예측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문제를 좀 음, 범위를 좀 좁혔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두 개의 변수는 물고기의 무게라고 하는 변수와 물고기의 길이라고 하는 변수, 죄송합니다. 를 사용했고요. 우리가 그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 목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목표는 물고기가 브림, 도미이냐, 스멜트, 빙어냐라고 하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조금 변경을 했죠.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변경을 했냐면, 어, 물고기의 종류가 브림과 스멜트인 것들만 선택을 하고, 그런 행들만 선택을 하고요. 컬럼은 어종, 무게, 길이라고 하는 세 개의 컬럼을 선택을 하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해보면 어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무게, 물고기 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은요, 총 49마리의 물고기밖에 없어요. 굉장히 간단한 49개의 물고기밖에 없고, 그리고 3개의 컬럼이 있습니다. 물고기의 그 어종의 그 개수를 비교를 해봤어요. 개수를 비교를 해봤는데, 도미는 35마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스멜트는 14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5마리, 14마리. 물고기 샘플들이 균일하게 있지 않아요. 그쵸? 도미라고 하는 물고기가 2배 이상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시각화해서 나타내 봤어요. 음, 시각화해서 나타내 보니까요. 어, 도미라고 하는 물고기는 길이도 길고요. 길이도 길고 무게도 무거운 그런 물고기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빙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길이도 짧고 그리고 무게도 가벼운 작은 물고기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사이클론 패키지를 이용하실 때는요, 데이터 프레임을 그냥 이용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어, numpy and array를 이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요. x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성들만 뽑아내서 특성은 weight와 무게죠. 죄송합니다. weight와 length, 무게와 길이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게와 길이라고 하는 두 개의 컬럼을 뽑아서 2차원 배열 형태로 values가 배열을 만들어주죠. 배열 값들만 선택을 해주죠. 2차원 배열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게 x라고 하는 변수예요. 그래서 어, 변수라는 의미로 x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타겟이라는 의미로 y라고 했고요. 변수 이름을 yx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함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죠? 어떤 변수 x의 값을 알면 어, 타겟 y 값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특성들을 x라고 한 거고요. 우리의 타겟들을 y라고 한 겁니다. 타겟들을. 어, 타겟은 어종이죠. 어종들에서 마찬가지로 밸류스만 뽑았어요. 그래서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 머신러닝을 하시는 방법은요. 우선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생성된 객체에서 f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요. fit 메서드를 호출할 때 두 개의 아규먼트를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아규먼트가 특성 배열, 그리고 두 번째 아규먼트가 타겟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 이렇게 이 두 개는 반드시 필수로 주셔야 돼요. 이 과정을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거는요, 별다른 게 아니라 컴퓨터한테 레이블이 있는 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이니까 레이블이 있는 특성들을 제공한다.
그래서 컴퓨터가 스스로 이 데이터들을 학습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여기 설명이 되어서 있지만 실제로 KNN은요,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저장만 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어떤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훈련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KNN은 예측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어, 무게와 길이만 알고 있는 물고기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어종을 예측해봐라 라고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그때서야 거리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자기한테 제공이 되어져 있는 샘플들과의 모든 거리들을 계산해보고 그 중에 가장 가까운 K개의 거리들만 선택을 하는 거죠. 샘플들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샘플들이 어떤 레이블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서 그 다수결로 가장 가까운 K개의 샘플들이 알려주는 어종들이 있을 거고 그 어종들을 다수결로 예측을 해주는 게 KNN이기 때문에 KNN은 훈련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학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예측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썼습니다. 예측을 하실 때에는 프리딕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돼요. 그 머신러닝 모델이 가지고 있는 프리딕트 메서드를 호출해 주시면 되고요. 알고자 하는 물고기들의 특성들을 제공하면 됩니다. 즉, 물고기의 무게와 물고기의 길이들을 제공하면 예측을 해줘요. 예측값들은 브림, 스멜트와 같이 샘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값들로 예측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값은 Y가 가지고 있죠. 실제값과 예측값들을 비교해 보시면, 몇 개를 맞췄고 몇 개를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true는 맞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false가 하나도 없어요. false가 하나도 없어서 100%의 정확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확도를 여기서 true의 개수들만 세면 정확도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 없이요.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정확도를 바로 계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49마리 물고기들 중에서 49마리를 제대로 예측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1.0 이렇게 정확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마지막으로 했었던 내용이,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은 뭐였었냐면 코드를 보시면은요. 훈련 데이터가 49마리의 물고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49마리는 KNN 모델이 전부 떤 어종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측해라라고 하면서 그 KNN을 훈련시킬 때 사용했었던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예측해라라고 하고 있죠. 정확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머신러닝 모델이. 그래서 했었던 게 뭐냐면, 훈련 데이터에 없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예측할까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 훈련 데이터에 없는 값들로 우리가 만들어 봤어요. 600g 30cm라는 물고기와 50g 14cm라고 하는 물고기가 만약에 있다면, 이 첫 번째 물고기는 뭐라고 예측할지, 그리고 두 번째 물고기는 KNN이 뭐라고 예측할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2차원별로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 물고기, 무게와 길이. 두 번째 물고기, 무게와 길이. 이렇게 두 개의 배열을 가지고 있는 2차원별로 테스트 셋이라고 해서 만들었고, 여기서는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본 건데, 훈련색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게, 여기가 600g 30cm 물고기였고요. 요 빨간색이 150g 14cm인 그런 물고기였어. 100g이요. 몇 g이었죠?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돼요. 50g이었군요. 50g 14cm인 물고기였었어요. 우리가 이 시각화된 그래프만 보면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죠?
상식적으로 이 빨간 점에서 이렇게 그 거리를 계산해 보면 가장 가까운 점 5개가 전부 다 무슨 색깔로 보이고 있어요? 전부 다 파란색으로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 빨간색 물고기는 구림이라고, 돔이라고 예측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있는 빨간색 물고기를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5개가 전부 다 노란색이죠. 그럼 얘를 예측하면 스멜트라고 예측할 거다. KNN은 그런 일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그런 코드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측해보자라고 했죠. 예. 그 가상의 물고기 데이터셋을 줘서 예측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값을 찾아봤더니 우리 시각화된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첫 번째 물고기는 브림, 돔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두 번째 물고기는 스멜트, 빙어라고 예측을 했어요. KNN의 동작 방식을 저희가 살펴본 거죠. KN의 동작 방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요거 아까 제가 문서 볼 때 말씀드렸던 메서드예요. KNN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K 네이버스라고 하는 메서드인데 여기다가 그 테스트 셋을 딱 주면은요. 테스트 셋을 주면 KNN은 자기가 찾은 가장 가까운 5개의 거리들과 그 다음에 그 훈련셋과의 거리죠. 훈련셋과의 거리니까 그 가장 가까운 훈련셋 5개의 인덱스를 줘요. 인덱스를 줍니다. 리턴 값을 출력을 해보면은요. 리턴 값을 출력한 거를 보시면 인덱스를 먼저 보시면은요. 이 인덱스를 먼저 보시면 5개의 숫자들을 원소로 갖는 배열 2개를 가지고 있어요. 2차원 배열이죠. 왜 2차원 배열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요. 얘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죠? 네. 얘가 물고기 2마리니까 첫 번째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훈련 세트에 있는 물고기 5마리 들의 인덱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훈련 셋에 있는 물고기 5마리의 인덱스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5개, 5개, 이렇게 해서 2차원 배열로 나왔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인덱스를 이용해서 물고기들을 찾아보면은요, 훈련 세트가 X고요. 그 X에서 인다이시스 0번이라고 하는 건 요 5개의 인덱스예요. 인덱스 15번, 인덱스 14번, 인덱스 18번, 22번, 20번. 그렇게 해서 5개를 찾아보면 600g 32cm짜리 물고기. 두 번째 물고기도 똑같은 물고기예요. 인덱스 15번과 인덱스 14번에 있는 물고기는 무게와 길이가 똑같은 물고기고요. 인덱스 18번에 있는 물고기는 610g 그리고 33.5cm짜리 물고기고요. 인덱스 22번에 있었던 거는 620g 34.5cm짜리 물고기. 그리고 인덱스 20번에 있는 물고기는 575g 34cm짜리 물고기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600g 30cm였잖아요. 600g 30cm짜리 물고기와, 그죠? 이 5개까지의 거리는, 어, 2.0, 2.0, 10.5, 25.3이라고 하는 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두 번째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5개 물고기까지의 거리입니다. 레이블은 어떻게 찾냐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Y가 그 레이블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도미, 빙어라고 하는 타겟 레이블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인덱스를 사용해서 Y에서 꺼내면 음, 인덱스 15번 물고기는 브림, 인덱스
인덱스 14번, 인덱스 14번 물고기도 불임, 인덱스 18번 물고기도 불임, 인덱스 22번 물고기도 불임, 인덱스 20번째 물고기도 불임. 그러니까 테스트 세트에 있는 그 가장 가까운 이유 5개의 물고기가 전부 다 불임이었던 거예요. 아까 그림에서 보면 전부 다 파란색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KNN은 예측값을 5대 0이라고 하는 스코어로 불임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 음. 그래서 그 동작 방식을 설명드리기 위한 코드입니다. 여기 있는 코드들은. 첫 번째,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 물고기. 두 번째 물고기가 50g 14cm죠. 요거랑 가장 가까운 물고기들은 19.9g 15cm, 19.7cm, 19.7g 14.4cm 이런 순서로 물고기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거리 계산 공식은 여기 무게 빼기 19.9 거기에 제곱 더하기 14cm 빼기 15cm의 제곱 그리고 루트 씌워주면 그게 거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해서 그 KNN이 그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까지를 저희가 어제 살펴봤었어요. 쭉 정리가 되십니까? 정리가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요?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KNN에서 K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예측하기 위해서 몇 개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선택한다. 라고 하는 게 K의 의미였었죠. 그죠? 이 값에 따른, K 값에 따른 정확도의 정확도가 변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 한 개만 선택해서 예측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이웃 두 명을 가지고서 예측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이웃 세 개를 가지고서 예측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정확도가 가장 좋을까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자. 라는 얘기예요. 음.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기 전에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할 때 설정해 줄 수 있는 값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나중에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할 그 때가 있을 거예요. 어,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보면 K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결과를 줄까요? 아니면 K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값을 줄까요? 잘 모르겠죠. 그죠? 네. 문제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데이터 세트에 따라서, K 값이, 네, 어떤 K 값이 더 좋은 결과를 주느냐는 항상 달라집니다. 그래서 K를 꼭 5를 써라 라고 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음. 뭐 일반적으로 뭐 가장 가까운 이 5개 정도를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값이 5라고 설정이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K 값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항상 여러 가지 K 값들을 비교해 보면서 훈련 세트의 정확도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객체를 생성하고 훈련시키고 테스트했었던 코드 잠깐만 리뷰를 좀 할게요. 생성자를 호출하죠. 생성자 호출할 때 여기 생성자 호출할 때 파라미터 n neighbors라고 하는 값이 있었죠. 이 값을 1, 2, 3, 4, 5, 6 하면서 바꿔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하는 일은 똑같아요. 훈련시킨다. K 값이 바뀌었으니까
객체가 다르게 생성이 됐을 테니까 메서드도 다시 불러야 되겠죠. 훈련시킨다. 그 다음에 예측한다. 예측했으면 무엇을 한다? 정확도를 계산해 본다. 요런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KNN 분류 알고리즘을 생성한다. 그 다음에 KNN 분류 알고리즘을 데이터로 훈련을 시킨다. 그 다음에 예측값을 찾아본다. 예측값을 안 찾아봐도 상관없어요. 그냥 훈련시킨 다음에 바로 정확도를 계산해 본다. 바로 이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그 과정을 반복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K 값들은 최대로 몇 개까지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훈련 세트에 몇 마리 물고기 있었죠? 49마리 있었죠. 도미가 35마리, 도미가 35마리가 있었고, 빙어, 스멜트가 14마리가 있었죠. 49마리밖에 없었어요.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게 49개밖에 없어요, 최대. 맞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K 값은요. numpy.a range 한 개부터 가장 가까운 이웃 한 개부터 50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49까지죠. 49까지. 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그 K 값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네. 그래서 얘가 어 그 사용할 수 있는 K 값들. 어, 그 가장 가까운 이웃의 개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개수로 사용할 변수. 사용할 배열이에요, 배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K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정확도를 계산하겠다고 했죠. 자, 그 정확도들을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accuracies라고 할게요. K 값이 바뀔 때마다 계산한, K 값에 따른이라고 할까요, 그냥? 네. K 값에 따른 정확도들을 저장할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K가 1일 때 정확도 저장하고요. K가 2일 때 정확도 저장할 거고요. K가 3일 때 정확도도 저장을 할 거예요. K 값이 49일 때도 정확도를 저장을 할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반복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K 값은 어디에서 찾으면 돼요? K values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K values. KNN, KNN 모델을 만들 거예요. 그냥 KNN이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KNN 분류비, 객체 생성. 클래스 생성자 호출하면 되죠. 클래스 생성자 호출하면 되니까 K neighbors classifier. 여기 아규먼트 바꿔주셔야 돼요. neighbors, neighbors. 여기 값을 뭐로 주면 돼요? K. 처음에는 1이겠죠. 여기 1이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반복할 때는 2가 들어가겠죠. 세 번째 반복할 때는 3이 들어가겠죠. 네 번째 반복할 때는 4가 들어갈 거고요. 다섯 번째일 때가 5일 텐데, 그때 정확도는 1.0일 거예요. 우리 위에서 계산해 본 게 그거니까. 그죠? 자, KNN 분류기를 생성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KNN 분류기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훈련시킬 때는 무슨 메서드 쓴다 그랬어요? fit.
훈련시킨다라는 의미는 머신러닝 모델에게 레이블이 있는 레이블이 있는 피처 배열을, 특성 배열을 제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피처 배열과 특성 배열과 레이블을 함께 주는 게 이게 모델 훈련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이 끝났으니까 훈련셋을 똑같은 훈련시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 셋이 따로 없어요. 테스트 셋이 따로 없기 때문에 훈련 세트들의 예측값, 음, 훈련 셋 예측, 예측값의 정확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도 변수는 ACC라고 할게요. KNN 점 뭐라고 하시면 된다? 스코어, 점수잖아요, 점수. 스코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지와 정답지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정확도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 정확도를 어디에다 저장하자? accuracy에다가 저장하자. 그래서 어, 정확도를 accuracies.append acc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그럼 반복문 끝난 다음에 프린트 accuracies를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49번 반복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죠? 그죠? 가장 가까운 이웃 한 개를 선택했을 때의 정확도는 1.0. 가장 가까운 이웃 두 개를 선택했을 때 정확도 1.0. 세 개 사용했을 때, 네 개 사용했을 때, 다섯 개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K 값이 쭉 늘어나도요. K 값이 늘어나도 정확도가 계속해서 1.0을 유지하고 있는데, 잠깐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다시 1.0이 됐다가 97.9%가 됐어요. 그죠? 자, 숫자만 보니까 이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라인 플롯 그리시면 아마 제일 보기가 괜찮으실 겁니다. X축은 X축은 K 값 쓸게요. 그래서 K values를 쓰고요. Y축은 accuracies를 쓸게요. 그리고 점을 쓸까요? 마커를 동그라미로. 일단은 그래프가 그려지는지를 먼저 보고 옵션들을 설정할 게 있으면 옵션들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가 제대로 그려졌어요. 여기 있는 숫자들을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네, 몇 가지 옵션들을 좀 설정을 할게요. plt.x 레이블 X축에 있는 숫자들 0, 10, 20, 30, 40, 50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거는 K 값이에요. K 값. K 밸류. 그 다음에 plt.y 레이블 Y축에 있는 0.7, 0.75, 0.8, 0.95, 1.0 이거는 뭐냐면 정확도죠. accuracy. 그 다음에 그리드를 좀 그려볼게요. 그리드. 네, 되셨습니까? 자, 보면은요, 어, 여기가 19겠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게 20이니까 19. 그러니까 K 값이 18까지는 가장 가까운 이웃 18개를 가지고서 예측값을 내놓을 까지는 정확도가 100%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21번부터는 정확도가 좀 떨어졌어요. 대략 한 98% 정도로 떨어졌고요. 여기가 30, 29, 28.
28개보다 많아지면, 28개보다 많아지면은요, 정확도는 항상, 항상 70% 조금 넘는 정도, 한 71%나 72%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K 값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고민 좀 해볼까요? 왜 K 값이 항상 크다고 해서 K 값이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뭐 작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긴 하겠지만 크다고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KNN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예요? K개의 이웃들을 찾는다. 그리고 걔네들이 도미냐 빙어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다수결로 선택을 한다 그랬죠. 다수결로. 맞아요? 자, 위쪽에 요거 좀 볼게요. 요거. 우리 여기에 요 물고기가 있었어요. 그죠? 가장 가까운 거 5개만 찾으면 요렇게 되겠죠. 10개를 찾으면 요렇게 되겠죠. 20개를 찾으면 불임이 들어가죠. 30개를 찾으면 불임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49개를 선택하면 훈련 세트가 가지고 있는 빙어와 빙어와 그 다음에 도미의 개수가 균일하지가 않아요. 여기 14개밖에 없어요. 여기는 35개나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이유 49마리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이 주황색과 파란색 물고기 전부 다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다수결로 하면 도미가 35마리, 빙어가 14마리, 그죠? 누가 다수결로 많아요? 빙어죠. 아, 저기, 도미죠, 도미. 그러니까 도미라고 예측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14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14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열, 18개보다 K가 18개보다 많아지면 뚝 떨어졌었죠. 그죠? 그 이유가 14개까지는, 18개까지는요, 가장 가까운 이웃 18개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이렇게. 가장 가까운 이웃 18개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14개는 빙어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4개 정도가 돔이라고 예측을 해줄 거니까, 예측값이 정확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20개를 선택하고 30개를 선택하고 이러다 보면 뭐가 많아져요? 도미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수결의 함정이었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거 하나만 선택하겠다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어떤 뭐 가중치를 더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한 다수결이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 셋이 균일하지 않은 어, 어느 한쪽에 레이블이 너무 많고, 한쪽 클래스가 너무 많고, 다른 쪽 클래스가 적은, 이런 훈련 세트에서는 K 값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어떻게 클래스의 개수가 많은, 이렇게. 그런 쪽으로만 예측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K 값이 크다고 좋은 거는 아니다. 예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는 우리는 여기는 변함이 없죠. 여기는 계속해서 100%를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K 값을 10개 이하로 선택하는 게 좋겠다. 굳이 10개를 넘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어차피 1.0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선택할 때 굳이 10개를 넘길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유 5개를 선택하는 거는 적절한 선택이다. 라는 거고요. 라는 거고, 어, 10개 넘어가고 20개가 넘어가게 되면, 20개가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정확도들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K 값을 키우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자, 요 과정 잘 봐주세요. 모델을 생성한다, 모델을 훈련시킨다, 예측하고 평가를 한다. 이거예요. 네, 네네. 네,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고기를 전부 다 불임이라고만 예측을 해버리는 거예요. 49마리 물고기가 있는데 49마리 물고기를 전부 다 불임이라고만 예측을 해버리면 49마리 중에서 그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35마리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0.71. 그게 여기 있는 숫자예요. 지금 질문하신 게 그거예요. 49마리를 49마리를 예측해봐라 라고 시킨 거죠. 죄송합니다. 네. 49마리를 예측해서 정확도를 계산해봐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음. 근데 그 예측해봐라라고 할 때 사용한 이 물고기가 49마리였었고, 49마리였었고, 49마리 중에 35개가 도미, 그 다음에 14개가 빙어였었단 말이에요. 그럼 49마리 중에서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35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정확도가 항상 0.71, 71%였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빙어도 전부 다 돔이라고 예측을 해버리니까 걔네들은 다 틀리는 거죠. 빙어들은 다 틀리는 거죠.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왜 나눠야 되고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분에 시작할게요.